여기 보시면 frequency items의 아이템 셋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각 항목들이 이 람다식에서 말하는 x입니다. 근데 이 x의 길이, 즉 아이템의 개수죠. 그 개수를 구해서 여기 length의 컬럼에다가 넣어라 라는 소스 코드예요. 이 소스 같은 경우는 향상도가 1 이상인 것만 추출해서 다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파이썬한 경우에 고를 할 확률이 좀 더 높은 거죠. 보시면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에 산점도 그래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되게 이쁜 일자로 되어 있죠. 파이썬 하나만 있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대로 라이브러리 탑재하시고 나서 여기 만드실 때 향상도만 높았던 데이터 추출한 데에서 이 결과 스트링 값만 뽑아 가지고 이렇게 출력하시면 돼요. 사이즈 주고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쇼 하시면 이렇게 책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결과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멘토. 자, 지난 장에 이어서 실습 프로젝트 직접 풀어보기 문제 저와 함께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을 재활용해 가지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만 다룰 줄 아는 데이터 분석과의 프로그래밍 언어 연관 분석 결과를 산점도 그래프로 표현해 보자 라는 게 첫 번째 문제 목표인데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만 다룰 줄 아는 데이터 분석가, 즉 그 필터링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었던 프로그래밍 랭귀지 리스트를 파이썬으로 고정을 해주고 그 친구들이 다른 언어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소스 코드 한번 볼까요? 시작하기 앞서 설치부터 해야겠죠. 자, 책의 352페이지에 보시면 설치 명령어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 명령을 사용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거 카피하셔서, 자, 저 같은 경우는 터미널, 자, 이 터미널에다가 조금 전에 카피한 내용 붙여서 실행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시스템 사양에 따라서 설치하는 속도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 콘다에 진행이 될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PIP 사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콘다에서 실행한 주피터 노트북에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콘다 인스톨 사용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가 Y 눌러서 엔터, Y 엔터 해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다 됐습니다. 그 다음 워드 클라우드도 따로 설치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설치 한번 해볼게요. 카피해서요, 페이스트, 엔터. 마찬가지로 Y 눌러서 진행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설치가 잘 됐습니다. 자, 소스 코드는 제가 미리 실행을 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read underscore csv 통해서 경로 집어넣고 데이터 탑재했고요. 데이터 확인해 보니까 이런 데이터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일부 데이터, 상위 5개 데이터 헤드 메서드로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보셨던 화면이죠. 자,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만 추출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데이브 타입이 지금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머신러닝 스페셜리스트 혹은 데이터 or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이렇게 두 개인 경우만 추출해서 값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language have worked with 분석가 분들이 사용했던 언어만 추출한 결과를 보고 있어요. 이 결과 보시면 이 세미콜론으로 나눠져 있는 데이터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한 줄의 데이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이 split 메소드를 통해서 여러 항목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변환했어요. 지금 이거는 스트링 하나의 문자열인데 지금 이건 리스트 형태로 변환이 된 거죠. 각 프로그램 언어가 각 리스트의 항목으로 분리된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drop NA로 결손치 제거한 다음에 이 값을 다시 리스트로 변환을 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순수 리스트가 아니라 앞에 인덱스가 있고 뒤에 리스트가 있는 형태의 시리즈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리스트로 바꿔주면 리스트 값만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겠죠. 그 리스트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낙 언어들이 많다 보니까 탑 10, 10개 정도만 추출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타겟 랭스라는 변수를 통해서
내가 뽑고 싶어하는 언어들만 일단 추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이 완료된 프로그램 언어를 담기 위한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조금 전에 추출했던 이 랭 리스트 있죠. 이 리스트를 순회 루프를 이렇게 돌면서 이 타겟 랭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포함된 것들만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 revised 랭 리스트에다가 다시 더하는, 가공하는 그런 소스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저것 들어있던 리스트가 내가 원하는 언어들로만 채워진 리스트로 변환이 되겠죠. 데이터의 모수를 이렇게 쫙 줄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 진행해야겠죠. ML Extend Preprocessing이 전처리기 탑재를 해서요. t.fit로 조금 전에 revised language 리스트 집어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연관관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열로 변환하는 작업 진행했고요. 이런 것들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동으로 다 해주니까. 그리고 전처리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기 위한 작업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변환한 거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배열로 들어가 있던 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 컬럼스 이름과 함께 이렇게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컬럼 이름을 확인할 수가 없죠. 여기에 있는 컬럼스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알고리즘을 탑재해야 됩니다. 여기에 어프라이어리와 연관 규칙을 분석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탑재를 해주고요. 여기 frequent under patterns라고 하고 있죠. 이걸 봐서는 ML Extend 라이브러리의 여러 가지 형태의 패턴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frequent 패턴이니까 빈도수, 빈발 항목을 추출하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거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어프라이어를 통해서 최소 지지도, 컬럼 네임을 사용할 건지 툴을 해주고, verbos가 보통 장황한 이런 뜻이죠. 이거의 기준을 주면 이거에 따라서 데이터가 얼마나 복잡하게 나올지 단순하게 나올지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 verbos가 무슨 뜻을 하는지 한번 검색해 보는 거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Command F, Ctrl F에서 verbose, 여기 API 보이시죠? 여기 apply 한 다음에 verbose 0 나오고 있는데 검색한 결과 가볼게요. 자, 여기에 개념 설명이 있는데요. verbose의 숫자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로우 메모리가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false가 돼요. 그래서 이 로우 메모리가 뭐냐 했더니 true로 했을 때 이 콤비네이션, 조합이죠. 이 연관규칙 분석을 하기 위한 그 콤비네이션에 대한 숫자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true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행 속도가 3배에서 6배 정도 느려진다라고 하고 있죠. 그 verbose라는 게 뭐 장황한 이런 뜻이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은 뭐 굳이 true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를 다 일단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값을 1로 세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소스 코드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verbose 1 넣고 지금 실행을 했더니 여기 학습 결과 이렇게 확인하는 소스 코드가 보이시죠? 조금 전에 추출한 그 값을 이 support 지지도 순으로 종료를 했어요. ascending, false로 했죠. ascending이 뭐죠?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종료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저게 false니까 내림차순으로, 즉 지지도가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보여주겠다는 거고, 그 중에 20개 데이터만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지지도가 제일 높은 게 파이썬인 거죠. 파이썬이 0.85니까 이 데이터셋의 전체 모수에서 85%는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가들이 주로 파이썬을 사용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데이터라고 보여지고요. SQL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터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표준 방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파이썬과 SQL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오히려 R을 사용하시는 분보다 파이썬과 SQL을 같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얘는 51%, 얘는 29% 정도. 그런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람다식 사용해서 각 아이템 셋의 항목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length라는 컬럼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소스 코드 알려드렸고요. 이게 람다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 보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자꾸 보시다 보면 굉장히 쉬운 표현 방식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frequency items의 아이템 셋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각 항목들이 이 람다식에서 말하는 x입니다. 근데 이 x의 길이,
즉 아이템의 개수죠. 그 개수를 구해서 여기 length의 컬럼에다가 넣어라 라는 소스 코드예요.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보기 좋죠. 그래서 이 각 줄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 아이템 셋의 항목들을 계산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ython SQL R Julia 들어있는 이 리스트의 길이는 4이기 때문에 이 컬럼의 값은 4인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딱 하나의 프로그램 언어만 가지고 있는 경우만 추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자, 이제 신뢰도와 향상도 구하겠습니다. 여기 association underscore rules 사용하면 신뢰도의 향상도 구할 수 있겠죠. 저희 빈도수는 어떤 항목 집어넣어주고 이 최소 threshold 임계치 0.01로 잡은 다음에 신뢰도와 향상도를 구하고 나서요. 이거를 산점도 그래프에 그리려면 여기에 있는 이 세트를 그대로 넣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람다식의 이 join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모든 항목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바꾸는 작업 해주고 있어요. 산점도 그래프에다가 그 축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여러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세트가 이렇게 하나의 텍스트 필드로 다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파이썬 하나만 추출하는 과정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룰스 안에 apply를 다시 하고 있죠. 이 람다식을 통해서 이 antecedence가 일단 숫자가 1인 거, 항목의 한 개 중에 파이썬인 거 이렇게만 해가지고 여기다가 적용을 했어요. 적용해서 리턴한 그 값을 rules underscore for underscore python에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상위 20개 값을 보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상도가 1 이상인 것만 표현하면 되겠죠. 향상도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죠? 향상도가 만약에 1이라면 굳이 A를 선택했기 때문에 B를 선택하는 경우 수가 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개수 중에 그 B를 선택하는 그 확률이랑 A를 선택한 것 중에 B를 선택한 거의 확률이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 만약에 1보다 낮다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보다 높은 것들만 다시 추출하는 과정을 겹쳤어요. 이 소스 같은 경우는 향상도가 1 이상인 것만 추출해서 다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파이썬이라는 경우에 고를 할 확률이 좀 더 높은 거죠. 보시면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에 산점도 그래프 그리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 보시면 자 여기 라이브러리 탑재해주고 조금 전에 정제한 향상도가 1 이상인 데이터 집어넣어주고 지지도, 신뢰도, 지지도 X축에 신뢰도 Y축에 놓고 나서 사이즈와 컬러는 향상도로 표현해줘 라고 해서 산점도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줘주고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되게 이쁜 일자로 되어 있죠. 파이썬 하나만 있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여기 빨간 박스 보이시죠? 이거는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버전에 따라서 보이실 수도 있고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책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deprecation warning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 라이브러리는 그러니까 이 특정 메소드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제거해줘 라고 하는 그런 에러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에서 나는 이 워닝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pd compat 이 파일에서 호출하는 버전 정보를 구하는 메소드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packaging.version을 사용해라는 건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버전 라이브러리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라이브러리라면 이 deprecation 에러 메시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안 없어질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추가로 좀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라이브러리 버전을 바꿔준다든지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좀 더 능력이 더 좋으시면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가셔가지고 소스 코드를 변경하는 작업에 동참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조금 나중에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에러 메시지가 영향도가 있는지 없는지 좀 파악을 해보고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슈가 있다면 라이브러리 버전을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단순하죠. 조금 전에 제가 추출했던 그 결과의 조건 프로그래밍 언어가 파이썬인데 이 결과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조건은 파이썬인데 그 뒤에 있는 결과 언어로 구성된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지를 워드 클라우드로 한번 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이렇게 SQL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자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글자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없어서 그 두 지표상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고는 가장 적은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소스 코드 한번 볼게요.
소스 코드는 교재에 있는 코드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제대로 라이브러리 탑재하시고 나서 여기 만드실 때 조금 전에 만들었던 향상도만 높았던 데이터 추출한 데에서 이 결과 스트링 값만 뽑아 가지고 이렇게 출력하시면 돼요. 사이즈 주고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쇼 하시면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결과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 페이지죠. 여러분들 요약 장표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개념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이해를 다시 하고 넘어가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 9장 실습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로써 모든 실습 프로젝트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10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어떤 기술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장표를 한 장 넣어봤어요. 따라서 데이터 분석 유형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전통적인 통계 데이터 분석 방식이 어떤 거고 인공지능이 뭐고 기계학습과 딥러닝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린 다음에 데이터 분석과 가출 역량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급 데이터 분석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기술들을 이해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될지 이정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10장의 내용은 제가 따로 짚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수님과 선생님들과 같이 내용 한번 쭉 살펴보시고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많은 내용들을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잊지 마시고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종류의 데이터 분석 기술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그래프도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아이선 멘토